좋아요, 구독.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달 증시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월 박스권 흐름으로 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 지표 부담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좀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2월 달 한 달 동안도 계속 이 인플레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박스권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월 일정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는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월 달 지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었다. 박스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1월 말 지수가 코스피가 2,425포인트인데 지금 그거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584포인트가 1월 말 지수였는데 어젯밤에 마감된 게 그거보다 뭐 한 120포인트 정도?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움직이지가 않는데 네.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되는 그 난이도는 굉장히 심하죠. 네. 이게 그 박스권에 있지만 나오는 재료들도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고 네. 뭔가를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실 멈춰 있는 상황인데 뭘 하기만 하면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1월 달 상승률 자체가 올해 1월에 상승률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코스피가 8%, 나스닥이 10%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2월 달에 이 정도 조정만 보인 것만 생각한다면은 견조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물가지수 쪽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 PCE 물가지수 이쪽이 이 표에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 하락 끝났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들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실제로 이렇게 채권 금리 쪽은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를 이제 다시 쭉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기가 힘든 이유 몇 가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든다 하더라도 GS CPI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한번 이런 모습 보였다가 12월 이후에 다시 또 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반등이 나왔었던 것이 다음 달에 또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고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다른 지표들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 증시 상황 좀 견조하게 잘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지표 이 부담이 지속되면서 2월 증시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표가 부담이 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데 다음 달에도 좀 이어질지 좀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 달에도 그런 점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이 뭐냐면은요. 아까 이렇게 반등하는 PC 물가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사실 꺾인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그 내려오던 추세로 돌아갈 뿐이지 뭐 더 꺾여 내려가거나 갑자기 2%대 뭐 페드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툭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될 그럴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예상치보다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 페드 인사들이나 이 페드의 리서치 자료들을 보면은 이 PC 물가지수가 나쁘지만 않게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만 나왔어도 시장 분위기는 많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스탠스가 발견될 만한 자료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PC 물가지수가 그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좀 긍정적으로 나오던 자료들 한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만 GS CPI 지수 같은 경우가 뉴욕 페드에서 자료를 만든 이 자료를 보면은 전에는 이제 이 공급 쪽의 지표들만 가지고서 GS CPI 지표를 추출해냈는데 이제는
수요 측면의 이 아래쪽에 막대기가 이제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 측의 항목들을 고려를 하니까 이 실제로 네트 GSCPI라고 해서 붉은 선으로 내려온 것들은 실제로 공급망이 더 빨리 완화가 되고 이 제로 평균치 이하로 이미 들어섰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GSCPI가 결국 물가 그동안에 이제 상승의 상품 시장 쪽은 거의 원인이 됐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상품 쪽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PC 물가 지수는 서비스 쪽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걸로 다 답이 될 수는 없어도 이러한 면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물가 지수 쪽에 차지하는 쪽에서 상품 쪽은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런 자료들을 페드 인사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다른 지표들이 조금 이제 좀 과하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요,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연준 인사들이 갑자기 뭐 정책을 강하게 바꿀 그럴 근거로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이런 것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물가 쪽에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고용 지표도 우리가 이제 이건 아틀란타 패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스파이더 차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 팬데믹 당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각 항목들이 옆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나 또 여기 구직률이나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 고용주 측면에서의 행동 양식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지표들을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쪽으로 쪼그라들면은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이고 노동 지표가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쭉 펼쳐져서 이 바깥쪽 원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살펴봤을 때는, 그때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팬데믹 당시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펼쳐지는 걸 우리가 기다렸었습니다. 이 초록색에서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것을요. 네. 그러니까 이 분홍색 선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펼쳐지는 걸 우리가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확 펼쳐져 가지고 이 끝 타원으로 다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거의 뭐 완전 고용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됐었던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리고 구직률이나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쪽에서는 약간 이제 완화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 이 중간 정도 선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면은,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다 같이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부 항목들만 이렇게 좀 꺾이는 듯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좋게 보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좀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노동 지표에서 특히 이 임금 부분 쪽에서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었던 점들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PC 지표는 좀 안 좋았지만 또 이런 노동 지표는 서비스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조금 더 완화 추세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PC 지표가 좀 안 좋은 결과를 이번에 냈지만 다음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 페드 인사들이 아까 본 그런 GSCPI 같은 것도 새로운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노동 지표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런 리서치 자료를 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서치 자료를 왜 냈을까 생각해 본다면,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책 결정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넌지시 시장에 소통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PC 물가 지수가 완전히 덮어버린 것이고요. 해서 만약에 그쪽이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이제 붉어지면서 PCPI 지표까지도 좀 괜찮아지고 한다라면은 일시의 모든 지표들이 다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 무조건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네. 3월 들어서서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기대도 한번 해볼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탄탄한 고용 지표는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현재 구직률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시간당 인근 상승은 완화 추세를 좀 걷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잠깐 좀 살펴주신 바대로 3월 역시 2월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보다는 지표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지속된다고 이렇게 조금 봐도 될까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 금리 쪽이 약간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합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 금리가 좀 자꾸 많이 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보다도 미국 쪽이 이제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11월 저점까지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인들을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 기준금리 예측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이 525에서 550 요 이 푸른색 선이 쭉 올라가서 이제 이거 50% 넘었으니까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러자마자 이제 이 그 다음 단계의 그 금리 확률, 그러니까 550에서 575, 제가 여기 563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페드 인사들이 이 평균치를 가지고 표현을 하길래 저도 그냥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63 이쪽이 쭉 올라온 거가 이게 PC 물가지수가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반영이 빠르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쭉 올라오면서 한 32%까지 금방 와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시간들이 조금씩 걸렸거든요. 근데 금방 올라온 다음에 제가 50%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거의 반영이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3월 달에 경제 지표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이거 한번 또 쭉 올라오면 이거 5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표의 악화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안 좋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 금리의 한계점이 과연 어딘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나 인플레 지표가 높아지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점차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목표금리, 한계금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네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표금리를 테일러를 준칙에 의해 가지고 네. 구했을 때 이 목표금리가 지금 목표금리 페드 금리가 그 목표금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일러 룰에 의해서 구한 목표금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악화돼서 이 지표가 만약 목표금리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올라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거나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음 목표 금리가 또 25가 올라가네, 뭐가 올라가네, 막 이렇게 하더라도 네. 지금 지금 기준 금리가 575에서 600까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 단계라 해봐야 그다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네네. 갈 확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압박이 다음 달에도 좀 이어질 것은 좀 가능성이 좀 있지만 좀 완화될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싶고 설사 네네. 그 완화되는 가능성이 무산돼서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또다시 시장을 압박하는 이런 목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언정 3월 달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진짜 그거야말로 거의 끝물에 들어가서는 게 아닌가. 네.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악재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인효물 국채 금리도 이제 2007년 이후로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3월 대응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 대표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한번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 채권 발행 일정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히 이렇게 너무 많은 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것까지 표를 만들기엔 좀 부담이 됐었고 네네. 시간상으로 따져 보면은 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말로 표현드리면은 이 국채 발행 일정이 3월 7일부터 9일 일정인데 이때가 1분기 중에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좀 증가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증가량이 한 절반 정도가 이때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채권 금리 쪽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발행 시장 쪽에서 그렇게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 유통 시장 쪽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정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인데 그때는 약간 좀 금리 쪽을 좀 건드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금리 쪽이 움직인다면 주식시장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이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 만약에 금리 쪽이 바닥을 못 잡고 만약에 전저점을 만약에 하회하거나 11월에 저점을 하회하거나 하면은 주식시장도 한 번 정도는 충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충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악재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들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재의 끝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보는 그런 기회를 좀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